비용이 얼마 추가됩니다 하면 당혹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네. 네. 하자가 네.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가장 중요한 거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엔잡러를 꿈꾸고 있는 박주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개인 사업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지금 인테리어, 공간 임대, 그리고 F&B 사업에서 시설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일, 이렇게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KCC 글라스에서 운영하는 홈CC 인테리어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시장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해드리면서 개인 사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KCC 소속 직원은 아니신 거죠? 예, 파트너 협력사입니다. 그러면 가장 메인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메인으로 하는 일은 인테리어입니다. 현장을 자주 가시는 편이세요? 저는 현장은 매일 갑니다. 아, 매일 가세요? 네네네. 오. 현장에 안 가면은 제가 일단 불안하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 현장에 작업자들이 최소 40명 이상은 진입을 합니다. 물론 현역 업체고 품발을 맞추고 있는 업체들이지만 인테리어 현장은 사실 1, 2mm로도 맞고 안 맞고가 결정되는 순간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시대로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가서 더블 체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 네.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실제로 네. 돈이 많이 절약이 되나요? 절약을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직접 작업자가 하는 작업을 하실 수 있다면 많이 절감을 하실 수 있을 것 네네.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요즘 사실 부동산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예전에 잘 나가는 인테리어 업체들도 가격 경쟁을 요즘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고객분들이 원하는 니즈를 듣고 그 공사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견적을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붙는 게 기업 이윤입니다. 이윤을 10%라고 하면은 5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견적이라면은 500만 원 정도 아끼실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신경 쓸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공사 계획부터 해서 맞아요. 민원도 신경 써야 되고 관리사무소와 협조도 잘 구해야 되고 다른 일을 병행해서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잃어버리는 기회 비용이 500만 원보다 이제 더 적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시도해 보실 수 있겠죠. 말씀 들으니까 셀프 시도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네. 그런 것들을 직접 하시는 걸 좋아하고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다면 맞아요. 좋은 경험일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인테리어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셀프로 인테리어를 한 경험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비용도 아끼고 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일정을 잡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가요? 늦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가요? 저는 사실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사 기간을 어겨본 적은 없긴 하거든요. 상가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이 확정되고 시설 설비 위치라든지 이런 게 모두 정해진 상태에서 평면도 인면도 다 갖추고서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도 예상되고 그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간혹 이제 고객님들께서 너무 급해서 디자인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철거부터 시작을 해달라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디자인이 바뀐다든지 설비가 바뀐다든지 마감재가 확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사 진행이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사무 공간으로 오셨으니까 네네네. 현장에서 보시면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보여드리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카페 공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시면 계속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편인가요? 주요 공정 때는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빨간 날이라서 주거 공간은 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실 때는 최대 몇 군데까지 관리를 해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개수는 혼자서 3개 정도인데 겹치다 보니까 5개까지 관리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몇 시에 나오시는 편이세요? 한 6시 반 정도쯤에 도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업 공간 같은 경우는 주거 공간과 다르게 시작 시간이 빠를수록 좋긴 하거든요. 상업 공간 먼저 현장을 돌고요. 6시 반쯤 도착하면은 7시 정도 작업자분들이 오세요. 네네. 현장 확인하고 소통할 거 있으면 하고 작업 지시 드린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주거 공간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가 인테리어 공사하실 때는 네.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시나요?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전기랑 설비 쪽입니다.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카페 같은 경우는 머신이 뭐 3구짜리냐 2구짜리냐 아니면 3상이냐 단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단기도 그렇고 전기 전선 용량도 바뀌기 때문에 먼저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건물에 인입된 전기 용량 자체가 가능한지 부족하다면은 증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비 같은 경우도 자꾸 카페를 예시로 드리는데 제빙기 같은 경우는 배수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은 배수 이설을 할 때 그 배수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체크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러면 아파트나 주택 같은 주거 공간은 어떤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주거 공간은 기본적인 게 추울 때 따뜻해야 되고 더울 때 시원해야 되잖아요. 단열을 얼마나 꼼꼼하게 기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로가 생기냐 안 생기냐도 크기 때문에 단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그 다음은 상업 공간과 마찬가지로 설비 쪽 누수 관련된 방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고객님들 성향에 따라서 하나하나 챙기시는 분들은 현장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분도 계신가요?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고객분도 계셨고 네네. 진짜 1시간에 한 번씩 오시면서 자재를 뭘 쓰는지 계속 찍어 가시더라고요. 저희는 뭐 견적에 넣었던 자재 그대로 사용하고 수급이 안 된다면은 동급으로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크게 문제는 안 됐는데 작업자분들께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죠. 내 집 아니니까라고 막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프로라면은 당연히 열심히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걱정되실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믿고 맡기셔도 큰 문제는 네. 없을 거다. 네, 그럼요. 네.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을 때 네. 중간중간 이제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좋은지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려는 기계들이 이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치수로 되어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물론 그런 걸 체크하는 게 제 일이긴 하지만은 이 제품을 사용하시기로 하셨다가 다른 제품으로 바꾸셨는데 저희한테 안내를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원하는 제품이 안 들어가고 하면은 좀 불편하신 부분이 생길 수 있죠. 대표님 보시기에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계시죠. 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 편인지 아니면 설득을 최대한 하려고 하시는 편인지 어떤 편이세요? 최소한 한번 네네. 하고요. 도저히 아니다 싶은 거는 두 번, 세 번도 합니다. 네. 무문서 무몰딩 인테리어 굉장히 유행이었었는데요. 네. 걸레바지 없애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꽤 계세요. 네. 네, 그게 안 이뻐 보일 수도 있어도 네. 벽지를 보호해주고 도장을 보호해주고 분명히 자기 역할이 있거든요. 네, 특히 상업 공간은 페인트 도장 마감을 많이 하는데 네. 벽체와 바닥이 만나는 부분에서 걸레바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를 여러 개 운영해 보셨던 사장님들은 그 부분이 시커멓게 때가 탄다는 걸 알고 계세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스테인레스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스테인레스는 안 되더라도 PVC로라도 걸레바지를 추천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네. 최대한 필요한 부분은 설득을 하시는 편이군요. 진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좀 계셨나요? 사실 네, 있었습니다.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는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그대로 공사를 했는데 내역에 없는 부분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적이 거의 3억 가까이 나왔던 현장이었는데 그중에서 내역에 없던 1,600만 원 정도를 더 해드렸어요. 더 받지 않고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고객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도 1,000만 원 이상의 큰 돈을 서비스로 해드렸는데 그렇게 해놓고 얼굴 붉히면서 끝내고 싶지는 않아서 조금 더 애써서 한두 번 더 진입을 해서 마무리하고 끝낸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객님들 만나면 힘이 좀 빠지시겠어요? 네, 힘이 좀 빠지는데 또 의외로 또 그런 고객분들이 만족을 하시면 주변 분들이 그분이 얼마나 깐깐한 성격인지 아시잖아요. 그분이 소개를 시켜주시면은 믿고선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게 결국 사람을 남기려고 좀 역시 다 장단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고객님들이나 현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작업을 참여하는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하거든요. 많이 참여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였건 작업자가 갑자기 스케줄을 펑크 내면서 아니면 고객님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요청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작업자를 각각 공정마다 쓰기엔 애매해서 제가 한다든지 그렇게 참여를 한 현장들은 아무래도 좀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1,500평 정도 되는 베이커리 카페를 공사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작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는데도 휴일 없이 쭉 공사가 이어졌었거든요. 네네. 네, 거기에서 제가 전기 작업, 뭐 설비 작업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그게 최근에는 가장 기억에 남네요. 네, 대표님.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걸까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신촌의 서울살롱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대업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2018년인가 19년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네. 동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혹시 인수 의사가 있냐라고 여쭤보셨고 그래서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던 자리이긴 했거든요. 덥석 하겠다고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셨구나. 네. 코로나 시기도 네. 거쳤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버티셨나요? 사실 타격이 엄청
엄청 컸어요. 운영 자체는 안 되고 고정비는 거의 그대로 나가다 보니까.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코로나 그렇게 길 줄 몰랐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하면서 계속 끌고 왔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게 한 2년? 3년 정도 그랬었나요? 네, 힘든 시기가? 2년 정도 네. 그랬었고 다행히 정부에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 음. 약간의 보조를 해주긴 했는데 네. 전체적인 고정비에 비하면 좀 미미하긴 했어요. 그래도 네.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었고 제가 에어비앤비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외국인 도시민박업이다 보니까 외국인만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 자체가 뭐 들어오기 힘들고 대학생이라든지 직장인들한테 좀 월세로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계약 기간 끝날 때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거 전혀 회수 못하고 손해가 났었던 코로나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데로 잠깐 샜는데 네. 그게 더 아팠다 보니까 대관은 그렇게 아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얼마나 자주 방문을 하세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많으면 2번.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한 달에 한두 번으로 관리가 되시나요? 직원분이 2분 계셔서 네. 파트타임으로 네네. 청소도 해주시지만 한 분은 전화 응대까지 같이 해주셔서 예약 안내나 정기 대관 문의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응대하는데 네. 자주 오진 않고요. 인테리어 사업도 하고 계시고 공간 임대 사업도 하고 계시고 하는 일이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부담은 없으세요? 사실 지금 일을 줄인 편이긴 하고요. 인테리어를 본업으로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대관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무리되진 않거든요. 네. 체력 관리는 제가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운동은 생존 운동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부분들을 만들어놔서 문을 열고 닫는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수월한 편입니다. 공간 소개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신촌역 5번 출구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살롱이고요. 네. 최대 50명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한 대관 공간이고 아마 서울 홍대 지역 근처에서는 가성비 최고의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공간 대여하려면 어떻게 예약을 하면 될까요? 예약은 네이버에서 전화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플랫폼에는 스페이스 클라우드 여기 어때 그리고 티핑 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어플에서 예약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서울 살롱으로 검색을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서울살롱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도 여기 대관이 있었나요? 네, 오늘은 동호회 모임으로 한 40분 정도 오셨던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한 분이 오시든 50분이 오시든 네. 아니면 좌석이 없더라도 스탠딩으로 계신다면 더 오셔도 되는데 네.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네, 인원에 따른 추가 요금 없고 딱 네. 정해진 요금만 받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까 가성비 최고라고 말씀드렸던 게 추가 요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인원이 많으시면 비용이 정말 저렴하겠네요.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6만 원 정도로 측정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시면 5시간을 빌려도 30만 원이기 때문에 50명에서 오시면은 인당 1만 원이 안 되죠. 네. 그렇네요. 특별히 이곳 신촌을 염두에 두신 이유가 있나요? 가장 메리트로 느꼈던 게 역세권도 물론이지만 사실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대도 근처에 있고 서강대, 연세대 학생들이 종강 파티나 개강 파티 때도 많이 오고요. 또 연합 동아리 때도 많이 찾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 고객층이 대학생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저도 대학생 타겟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대학생은 한 30% 정도고 오히려 일반인 분들이 더 많이 오십니다. 그러시구나. 네. 여기 한 네. 달 매출이 좀 궁금해요. 사실 성수기랑 비수기랑 극명하게 갈리긴 음. 합니다.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것 같고요. 비수기 때는 한 400만 원 정도. 고정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네네네. 그 정도 매출이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 아닌가요? 제가 겸업으로 했던 것 중에 그래도 효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언제가 성수기고 언제가 비수기예요? 성수기는 11, 12, 1월 요 3개월이고요. 비수기는 4월, 5월 날씨가 좋을 때 다른 공간 같은 경우는 3월이나 9월 달에도 비수기라고 하시던데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들 있다 보니까 3월이랑 9월이 또 예약이 많은 편입니다. 종강 파티 할 때 6월 달도 꽤 많네요. 네. 개강 종강 시즌에도 네네, 괜찮은 맞습니다. 편이고 공간을 좀 둘러봤는데 네. 너무 예쁘게 꾸며두신 것 같아요. 네네. 대표님이 직접 인테리어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인테리어를 했고요. 네. 직접 건드린 부분도 있고 이제 저희 작업자분들, 파트너분들 통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간 임대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경쟁자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30명 이상의 공간을 찾으면서도 또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고정비도 낮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자리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네, 요즘에도 그렇고 한 3, 4년 전에도 공간 대업이 약간 붐처럼 인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많이 생겼다가 많이 없어지긴 했거든요. 애매한
공간을 차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위치가 애매하든 인테리어가 애매하든 가격이 애매하든 10명에서 15명 정도의 공간 대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사이즈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서 장교로 군대를 갔었습니다. 아. 직업 군인 생활을 하면서 조금 히드머니를 모았었고요. 네. 그리고서 전역을 해서 여러 군데 회사 면접을 보고 있었어요. 대기업 면접도 1차, 2차 면접까지 합격하고 3차 면접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보험회사에 우연히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네. 너는 회사에 들어가서 뭘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저는 회사에 평생 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언젠가는 나와서 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보험회사 지점장이 아이템을 보험으로 잡으면은 너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다. 내 인맥 만들고 사업 아이템 정하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제 일을 찾다 보니까 자영업을 시작했죠. 네네. 그럼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이제 그때 시작을 하신 거죠?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아, 네. 처음에는 마사지 샵도 해보고 승하전사 프린트를 이용한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할 때마다 이제 운영했던 사업장들을 직접 인테리어를 했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인테리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한번 감리로 일해보라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인테리어 감리를 해보고 그리고 인테리어에 빠져들게 됐죠. 감리를 시작해서 그 뒤로 이제 독립한 케이스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네. 사람이 남는다 이런 말씀들 많이 네네. 하시잖아요. 대표님도 공감하시나요?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네네. 왜냐면 저도 혼자서 이룬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얼떨떨하긴 하고요. 네. 제가 유튜브에 출연할 만한 사람인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최대한 솔직하게 다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아직 좀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넘어가 주시고 엔잡을 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서 아 저런 사람도 이 정도로 하고 있구나 보시고서 힘내서 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연을 맺으셨던 고객분들은 다들 아 이 친구는 사기 안 칠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도 일이 끝나고 나서도 관계가 틀어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면서 도망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제대로 계약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공간 대여 같은 경우는 재예약률이 60%입니다. 잘 되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신규 고객분들이 저희 공간을 좀 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공간에 애정이 있거든요. 네네. 제가 직접 손으로 꾸민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찾아와 주셔서 많은 분들이랑 같이 이 공간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시는 방법은 인테리어는 JNJ라는 사업체고요. 그리고 공간 대여업은 서울살롱입니다. 두 군데 검색해 주시고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보통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재비, 인건비, 그리고 공과 잡비, 기업 이윤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뉠 것 같고요. 네. 공사 내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단지, 같은 평형에서도 견적 차이가 뭐 2배 이상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얼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레퍼런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요즘 한 30평대 전체 공사했을 때 보통 평당 200만 원은 좀 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평균적인 거. 네, 제가 해왔던 경험에 따르면 아, 네. 자, 입주 후에 하자가 네네.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 내역, 즉 견적서입니다.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지, 네. 제품은 어떤 제품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디테일할수록 분쟁이 생겼을 때 과정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객분들께서는 마감재에 대한 하자를 많이 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 도배가 잘못됐다든지 페인트가 떴다든지 아니면 뭐 마루가 찍혀 있다든지 필름이 찢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크리티컬한 하자는 기초공사에서 나옵니다. 단열이 잘못됐다든지 방수가 잘못됐다든지 설비 위치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 안 보이다가도 1년 지난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AS 기간이 보통은 1년이거든요. 고객분들도 그걸 한번 손댈 생각을 하면은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 공사를 얼마나 꼼꼼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 공사는 뭐 이런 식으로 방수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열을 할 겁니다. 설명들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업자분들, 그리고 공사 중간에 사진들을 좀 찍으면서 보여줄 수 있는 피드백이 있는 업체들이랑 계약을 하시는 게 하자 위험이 좀 적으실 것 같습니다. 좀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 네네. 좋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본인이랑 맞는 업체를 고르시는 게 우선일 것 같긴 하고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막 살갑거나 하진 않아도 묵묵하게 그냥 할 일 하면서 뭔가 변수가 발생했을 때 고객님 모르게 그냥 제가 알아서 다 해결해 놓고 넘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뭔가 딱딱 정해주시는 업체랑 잘 맞으실 수도 있고, 본인 성향이랑 맞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네, 두 번째는 업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인테리어랑 비슷한 현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비용을 문의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견적이 얼마나 상세한가, 예를 들면은 실크도배 30평 200만 원 이렇게 써놓은 업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도배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만 하더라도 뭐 KCC 신한벽지, LX, 개나리 벽지, 그 회사 안에서도 벽지 등급이 또 나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기입이 돼서 그 금액으로 계약이 됐느냐, 안 그러면은 실크 도배지라고 해놓고 디아망 벽지를 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비용이 얼마 추가됩니다 라고 하면 당혹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초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상세하게 적어줄 수 있는 업체라면은 조금 더 그런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